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게 하지 말걸. 한 10분 10초 전에 누를 걸 그랬나 보다. 아! 얘들아. 네? 아 근데 먼지 나게 지금. 얘들아. 얘들아. 따뜻하게 얘들아. 얘들아. 편안하게 누워봐. 엄청 편해? 엄청 편한 사람. 어? 엄청 뭐라고? 편한 사람. 뭐라고? 엄청 편한 사람 누워보라고. 나. 편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알겠어. 이제는 누워.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알겠니? 오케이. 옆에 팝콘 있어. 아빠 봐봐. 띠. 물에 사는 동물. 물범아 기다릴게. 오, 아빠 물범 먼저 있는 거 아닌데? 물범 한 살이. 아빠 물범 먼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었을걸? 몇 번이야? 맞네? 원래 얘였던 거 같은데 먼저? 오? 순서가 바뀐 아닌데? 아니었던 거 같은데? 이거 물에 사는 동물. 물범아 기다릴게. 물범 한 살이. 하얀 아기 물범이 엄마 젖을 먹고 자. 근데 있잖아, 그 노래할 때 있잖아, 그거 아까 전처럼 해줘. 하얀 아기 물범이 엄마 젖을 먹고 자라. 흰색 솜털이 빠지면서 회색 털이 나. 씩씩하게 혼자 살아가. 멋진 어른 물범이 되었어. 점박이 물범의 한 사리를 다루었어요. 물범아 기다릴게. 파도 치는 바닷가 볼록한 배로 기어가. 깊고 깊은 바닷속 지느러미 닮은 발로 헤엄쳐. 삼촌. 물고기, 오징어, 작은 펭귄도 냠냠냠. 쏜살같이 헤엄쳐 한 입에 덥석. 냠냠냠. 와, 물범 좀 봐. 정말 헤엄 잘 친다. 하얀 아기 물범이 얼음 위에서 뒹구르. 오동통통 자라나 하얀 솜털이 쑥쑥 빠지네. 어디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 받으며 듬뿍. 차가운 바다에서 어른 되지요. 되지요. 해줘. 아기 물범아, 다 자라서 우리나라 바다에 오렴. 기다릴게. 물범아, 우리나라에는 언제 와? 내가 보고 싶니? 내년 정도에 올 걸 아마 그치? 여름에 뭐 온다고 있다고 했잖아 아빠. 맞아.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은 겨울. 얘가 여기는 파도치는 바닷가. 물범이 짧은 네 발과 불룩한 배로 이리저리 꾸물꾸물 기어가. 물범의 앞발은 몸 앞쪽에, 뒷발은 몸 뒤쪽에 있어요. 앞발과 뒷발이 모두 짧아서 땅 위에서 걷지 못하고 배를 대고 기어다녀요. 물범이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더니 물고기도 아니면서 휙휙 헤엄을 쳐. 지느러미 닮은 발로 물살을 가르며 신나게 싱싱. 물범은 물갈퀴가 있는 뒷발을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사용해 헤엄쳐요. 물범이 바닷속을 누비며 사냥을 해. 손살같이 헤엄쳐서 한 입에 덥석. 펭귄을 덥석. 물고기도 덥석. 문어도 덥석. 물범은 주로 물고기, 오징어, 게, 새우, 플랑크톤 등을 먹어요. 레오파드 물범은 펭귄, 바다새 등을 잡아먹기도 해요. 물범의 이빨은 매우 날카로워서 먹이를 잘라먹기 좋아요.
물범이 신나게 사냥하는데 범고래가 나타났어. 물범은 허둥지둥 얼음 위로 올라가서 범고래가 돌아가길 조마조마하며 기다려. 물범의 천적은 범고래, 북극곰, 백상아리 등이에요. 물범은 범고래나 백상아리가 나타나면 물 밖으로 나오고 북극곰이 나타나면 물속으로 들어가 피해요. 햇볕이 따뜻한 날이면 물범은 땅 위로 올라와 북적북적 함께 지내. 다 같이 햇볕도 쬐고 짝짓기도 하는 거야. 물범은 평소 3-4마리가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해요. 그러다 짝짓기 할 때가 되면 한 곳에 모여요. 가장 많게는 1000마리까지 모여요. 물범이 킁킁 소리내며 싸워. 암컷을 차지하려고 수컷끼리 싸우는 거야. 싸우면 다치기도 하지만 예쁜 암컷과 짝짓기를 하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해. 짝짓기를 하는 시기는 종류에 따라 달라요. 주로 추운 곳에 사는 물범은 3월에서 4월에, 따뜻한 곳에 사는 물범은 5월에서 6월에 짝짓기를 해요. 하얀 얼음 위에서 하얀 아기 물범이 뒹굴뒹굴. 하얀 아기 물범이 엄마 젖을 먹고 쑥쑥 자라더니 온몸이 덜룩덜룩. 보송보송 흰색 솜털 빠지고 나니 엄마처럼 회색 털이 나. 물범은 새끼 때만이 아니라 자라서도 해마다 한 번씩 털갈이를 해요. 그래야 물속에서 잘 젖지 않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아기 물범은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오동통 자라. 아기 물범은 다 자랄 때까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아. 물범은 암컷과 수컷이 함께 가족을 이뤄 새끼를 낳고 키워요. 새끼 물범은 태어난 지 4에서 5년 정도 지나야 어른 물범이 돼요. 이제 아기 물범은 엄마랑 바다로 나가. 차가운 바닷물이지만 용감하게 뛰어들 거야. 언젠가는 맛있는 물고기를 먹으러 우리나라 바다에도 오겠지? 물범아, 기다릴게. 생김새랑 길쭉한 몸과 짧은 발을 가진 물범. 물범은 길쭉하고 불룩한 몸과 짧은 발을 가졌어요. 배를 대고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물범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뒷발. 발톱이 있는 발가락이 5개로 물갈퀴가 있어요. 헤엄칠 때 두 발을 모아 지느러미처럼 써요. 털. 온몸에 짧은 털이 촘촘하게 나 있어요. 앞발. 발톱에 있는 발가락이 5개예요. 발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발가락이 짧아져요. 모두 털로 덮여 있어요. 귀. 귓구멍만 있고 귓바퀴가 없어요. 물에 들어갈 때는 귓구멍을 닫아요. 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콧구멍을 닫아요. 수염. 아주 예민해요. 아주 작은 물의 움직임까지도 알아챌 수 있어서 먹잇감을 잘 잡아요. 이빨. 날카로워서 먹이를 자르거나 찢어 먹기 좋아요. 친구들이랑 모두 물범이야. 물범은 주로 바닷가에서 살고 어미젖을 먹으며 자라요. 바다 표범이라고도 부르는 물범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두건 물범. 몸은 은빛을 띠고 진한 갈색 반점이 있어요. 수컷의 코에는 풍선처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주로 북대서양에 살고 북극해나 북해 등에서도 살아요. 점박이 물범. 몸은 회색이나 누런 갈색을 띠고 검은색과 흰색의 점무늬가 있어요. 갓 태어난 새끼는 온몸이 흰색 털로 덮여 있어요.
우리나라 백령도에서 볼 수 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어요. 코끼리 물범. 수컷은 긴 코의 끝부분이 입 안쪽으로 굽어 있어요. 화를 내거나 흥분하면 코가 크게 부풀어요. 주로 북태평양과 남극해에 살아요. 레오파드 물범. 사냥할 때 뱀처럼 목을 뒤로 젖혔다가 먹잇감을 물어요. 펭귄이나 바다새를 잡아먹어요. 주로 남극과 가까운 바닷가에 살아요. 네르파.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에서 살아서 바이칼 물범이라고도 불러요. 물범 가운데 몸집은 가장 작지만 가장 오래 살아요. 궁금증이라. 점박이 물범은 무엇 때문에 이동할까? 우리나라 백령도에서 사는 점박이 물범은 여름 동안에만 만날 수 있어요. 겨울이 될 무렵에는 더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점박이 물범들이 무엇 때문에 이동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냈어요.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울산의 한 발전소 저수조에 갇혔던 점박이 물범을 치료한 적이 있어요. 치료한 뒤 물범들이 움직이는 길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단 다음 놓아주었어요. 점박이 물범은 주로 명태나 청어, 커다란 플랑크톤을 먹는데 먹이를 따라 여름에 우리나라 바다로 온다고 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새끼를 낳기 위해 러시아의 연해주나 중국의 바레만으로 이동하는데 얼음이나 눈밭이 있는 곳이어야 새하얀 털을 가진 새끼를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오래도록 물범을 보려면 대부분의 물범은 북극 지방에서 생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331호인 점박이 물범은 겨울철 새끼 나올 때를 빼고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백령도와 동해 지역에서 보내요. 1940년경 8,000마리 정도였던 점박이 물범은 이제 200에서 300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점박이 물범이 좋아하는 먹잇감은 줄고 점박이 물범을 잡아먹는 백상아리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해안에서는 점박이 물범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구경을 나가서 점박이 물범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요. 사람들 때문에 먹이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 밖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기 때문이지요. 스트레스를 받은 점박이 물범은 제때에 털갈이를 하지 못하고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는 일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보호활동에 나섰어요. 학생부터 어른까지 지킴이단을 만들어 거리 캠페인을 하며 점박이 물범을 보호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표하는 동물로 지정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점박이 물범을 알리고 사람들이 물범을 보호하도록 힘썼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처음에는 물범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범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물범을 귀여워하고 있었죠.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인 새끼 물범들은 정말 귀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새끼 물범의 새하얀 털로 옷을 만들기 위해 새끼 물범을 잡는다고 해요. 귀여운 새끼 물범이 사람들 때문에 희생된다는 사실이 정말 슬펐어요. 이 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물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요. 케네스 릴리의 회색 물범 어미와 새끼 1968년작 개인 소장.
물에 사는 동물. 악어떼다. 악어 한 사리. 악어가 땅을 파서 알을 낳아. 빠지직. 새끼 악어가 나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엄마 곁에서 지내. 무서운 어른 악어가 되었어. 악어떼다. 악어가 나타났다. 악어는 정글 숲속 무법자 진짜 무서워. 엄마야. 뾰족뾰족 날카로운 이빨, 껌뻑껌뻑 찢어진 눈. 무서워. 악어떼가 나타났다. 으악! 커다란 입 벌렸다. 쩍! 얼룩말 한 마리가 붙잡히고 말았다네. 어떡해. 악어는 사랑 많은 엄마. 진짜 다정해. 우리 아가. 무지무지 큰 입으로 조심조심 아기를 옮긴다네. 엄마. 엄마 악어, 아기 악어. 우와. 정말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기 악어 등에 태워 강물을 건넌다네. 재밌겠다. 아, 저게 뭐지? 몽구. 정글 숲을 지나 늪이 나타나면 물 위에 둥둥 악어떼가 떠 있어. 악어는 물속에서 눈과 귀, 콧구멍만 물 위로 내밀고 사냥감을 기다려요. 악어는 눈과 귀, 콧구멍이 머리 위쪽에 있어 몸을 물속에 숨기고도 물 밖을 살피고 숨을 쉴 수 있어요. 악어는 정말 무시무시해. 쫙 벌린 커다란 입에 톱니이빨, 울퉁불퉁 돌멩이 같은 살가죽, 이쪽 저쪽 살피는 찢어진 눈. 악어가 물 밖으로 나왔어. 어디로 가는 거지? 짧은 다리로 어기적 땅으로 걸어 나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입을 해벌쭉 벌리고 있네. 악어는 다시 어기적 차가운 물속으로 쑥 들어가. 물 밖으로 나갔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하면서 하루를 보내.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 햇볕을 쬐고 더우면 물속으로 쑥. 악어는 주변의 온도에 따라 몸의 온도가 변하는 변온동물이에요. 물과 땅을 오가며 몸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게 또 몸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조절하지요. 크르르. 이번엔 악어가 물 위로 솟구쳐 오르고 있잖아. 철썩. 머리로 물을 박차고 올라 쩍쩍. 큰 입을 벌렸다 닫고 착착. 꼬리를 좌우로 흔들어. 악어는 정말 무시무시해. 덤벼봐. 함부로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칠 줄 알아? 내가 대장하고 될 테야. 아니야, 내가 대장악어가 될 테야. 힘자랑을 하던 악어들끼리 싸움이 났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철썩 팍. 그러고는 잠잠. 무슨 일이지? 악어 한 마리가 스르르 머리와 몸을 물 밖으로 내밀었어. 내가 덤비지 말랬잖아. 네, 대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힘겨루기에서 이긴 악어는 몸을 물 밖으로 많이 드러내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악어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네. 이번에는 뭘 하려는 거지? 악어들이 갑자기 어딘가로 우르르 몰려가. 대장악어가 얼룩말을 한 입에 덥석. 너도 꿀꺽, 나도 꿀꺽. 힘을 합쳐 사냥을 하려고 모였던 거야. 악어떼는 정말 무시무시해. 역시 얼룩말이 최고야. 대장님, 저도 한 입.
그런데 한쪽에 먹지도 않고 꼼짝도 않는 악어가 있어. 마른 풀 위에서 배고픔도 참고 더위도 참고. 아, 땅속에 알을 숨겨놓았네. 암컷 악어는 한 번에 20에서 100개의 알을 낳아요. 알의 크기는 달걀보다 조금 커요. 무서운 악어도 알이나 새끼일 때는 너구리나 수달 같은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기 쉽기 때문에 어미 악어는 땅을 파서 알을 낳고 흙으로 덮어두지요. 빠지직 빠지직 새끼 악어가 알을 깨고 나와. 콕콕 콕콕 엄마 악어가 알을 깨워줘. 엄마 악어가 입을 쩍 벌려 입속에 새끼 악어를 넣었어. 설마 새끼를 먹으려는 거야? 하가야, 얼른 가자. 후유, 아니잖아. 새끼 악어를 입에 담아 안전하게 물가로 옮겨주네. 무서운 악어도 새끼는 엄청 사랑하는구나. 엄마 악어는 물 위에 둥둥, 작고 귀여운 새끼 악어는 엄마 등 위에 동동. 아, 깜짝이야. 새끼 악어가 잠자리를 잡아먹었어. 악어는 정말 무시무시해. 정글을 지나갈 땐 모두 조심해야 해. 어디선가 악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생김새랑 공룡을 닮은 악어. 공룡이 살던 오랜 옛날부터 지구에서 살고 있는 악어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꼬리가 길고 힘이 아주 세요. 긴 꼬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저으며 헤엄치고 싸울 때 상대방을 꼬리로 쳐 물리쳐요. 등,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비늘이 덮여 있어 몸을 보호해요. 뒷발, 4개의 발가락을 갖고 있어요.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헤엄을 잘 쳐요. 앞발, 발가락이 5개이고 발가락을 벌려 걸을 때 균형을 잡아요. 물갈퀴가 없어요. 눈, 얇고 투명한 막이 있어 물속에서도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어요. 콧구멍이 위쪽을 향해 있어서 콧구멍을 물 밖으로 내밀고 숨을 쉴 수 있어요. 또 물속에서는 콧구멍을 닫아요. 이빨, 날카롭고 뾰족한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어긋나 있어서 먹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꽉 물 수 있어요. 입, 목 안에 2개의 판이 있어서 물속에서 입을 벌려도 목구멍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모두 무서워하는 무시무시한 악어. 물에 사는 동물도 땅에 사는 동물도 모두 무서워하는 악어. 물과 땅을 오가며 생활하는 악어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양쯔강 악어. 중국 양쯔강에 살아요. 입이 길지 않고 둥글며 성격이 온순해요. 미시시피 악어. 미국 미시시피강 근처에 살아요. 몸 길이는 4에서 5m로 아주 길고 입이 넓고 둥글어요. 안경 카이만. 눈이 안경을 닮아 안경 카이만이라고 불러요. 입은 넓고 짧지요. 안경 카이만 새끼는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해요. 아메리카 악어. 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류로 강이나 호수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살아요. 입이 길고 뾰족해요. 나일 악어. 아프리카에 살아요. 몸 길이가 5m 정도로 거대하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악어예요. 인도 가비알. 인도에 살아요. 입이 길고 이빨이 많아서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어요. 수컷의 입 끝에는 혹이 달려 있어요. 궁금증이랑 엘리게이터와 크로커다일은 어떤 점이 다를까?
악어는 엘리게이터, 크로커다일, 가비알 세 종류가 있어요. 가비알은 입이 가늘고 길어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가비알로는 인도 가비알, 말레이 가비알 등이 있어요. 엘리게이터와 크로커다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달라요. 우선 엘리게이터는 넓적한 얼굴에 판판한 턱을 가졌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는 아랫니가 잘 보이지 않지요. 미시시피 악어, 양쯔강 악어, 안경 카이만, 넓은 입 카이만, 검정 카이만 등이 엘리게이터예요. 크로커다일은 얼굴이 뾰족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뾰족뾰족 날카로운 이빨이 밖으로 튀어나온 듯 보여요. 크로커다일로는 인도악어, 나일악어, 아메리카 악어 등이 있는데 성질이 거칠고 사나워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악어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수백만 년 전 공룡이 살았던 때에도 악어가 있었어요. 이때 악어는 지금의 악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척 컸지요. 미국에서 발견된 오래전 악어의 뼈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머리 부분만 무려 1.8m나 돼서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악어의 뼈보다도 컸어요. 코에서 꼬리까지의 길이는 트럭처럼 길고 몸무게도 트럭만큼 무거웠을 것으로 짐작되어요. 이름도 그냥 악어라고 부르지 않고 황제악어라는 뜻의 사르코스쿠스 임페라토르라고 불렀지요. 이 커다란 악어가 아마도 작은 공룡을 잡아먹고 살았을 거예요. 오래전 악어의 뼈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자그마치 1억 2천만 년 전의 악어의 머리뼈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악어가 살았다니 정말 놀랍지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악어는 무섭기만 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악어의 커다란 입속에 있는 작은 새끼 악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미 악어가 새끼 악어를 잡아먹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휴, 그런데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어요. 악어는 막 태어난 새끼 악어를 안전하게 물가로 옮기기 위해 입속에 넣은 거래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만 보이던 악어의 입이 새끼 악어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던 거예요. 무서운 악어도 자신의 새끼를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인 것이지요. 엄마의 아가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 어느 동물이나 다 같은가 봐요.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4대륙 1615년작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